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SBS에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 및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며 공석이 된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은혜 의원이 찾아와 안철수 의원을 분당갑에 보내지 않으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질 것 같다고 했다면서 안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략은 안 의원을 인천 계양을에 보내는 것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유승민 전 의원을 제치고 김 의원을 넣으며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안 의원을 공천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시장과 구청장 후보자 공천을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을 상의할 수 있는 거라면서도 검찰이 궁금해한다면 모든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특정 시장 공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거는 그런데 그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랑 원내대표의 뜻이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 뜻을 돌려 세웠죠. 그거는 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SBS에 윤 대통령이 서울시당 관계자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추천했다며 포항시장의 경우 현 이강덕 시장이 아닌 특정 인사 공천을 요청했지만 경선 끝에 이 시장이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 자신이 명태균 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경선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 들리는 말을 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김건희 여사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에 상의될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결빈다 해가지고요. 아, 수치도 안 해.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건희 돼가지고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한 거고. 네, 이준석 의원 이 녹취에 관련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포항시장 공천 관련해가지고 얘기하신 거 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김건희 여사를 보자고 했죠. 네, 그거 왜냐면은 하도 이런 그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길래 거론된 당사자와 얘기를 해서 확인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는 뭐 전화상으로 할 얘기도 아니니까 이건 확인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언론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보면 몇 번이나 그 공천 과정에서 누가 누구 이름 팔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직접 확인하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하면서 상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붙인 표현이 아니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이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바로 잡으러 갔다라고 설명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김건희와 이준석이 뭐 동일체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맥락이 말이 안 되는 걸 아실 겁니다. 네, 뭐 이 맥락은 좀 이 정화석 노수령께서 설명해 주시죠. 하도 녹취가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고 어떤 해명인지가 좀 불분명해집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 녹취가 2022년 4월 달에 녹취되는 거라고 합니다.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6월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에서 이제 공천 작업이 이제 한창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포항시장이
이강덕 시장으로 그 경찰 출신 시장이죠. 지금 현 시장이 됐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재선을 하고 이제 네. 3선째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네. 분이에요. 뭐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북도당에서 그 뭐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탈락을 시키는데 컷오프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도대체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나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이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서 이거 컷오프를 시킨 거다라는 네. 이제 설명이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 김정재 의원이었고요. 네. 뭐 설명을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저기 TK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의힘 공천과 동시에 당선이 확실시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이 경북 지역의 다른 뭐 군이나 이런 데에 비교해 보면 당연히 지지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쭉 하니 서열을 매겨 가지고 밑에서 이제 컷오프를 시킨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했더니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아니고 네. 이준석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김정재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뜻이 그 이 이강덕 그 현 시장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있다, 다른 예비 후보에게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시 이제 대표죠, 국민의힘 대표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뭐 정말 이것 역시 김정재 의원한테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준석 의원의 주장인데 그냥 김정재 의원이 호가호위하고 다니는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느꼈다는 거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뭐 여사의 뜻이라더라. 뭐 윤 당선인의 뜻이라더라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소문처럼 들려오는 부분들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준석 당시 이제 당대표 자리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한테는 많은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자, 복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을 한 거다, 나는. 그리고 뭐 이 이강덕 현재 시장이 아닌 다른 분을 이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밀어서 이것을 사실은 되돌려놓은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큰 선거 2번을 이겼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녹취록 속에서 공천 개입에 본인도 공범처럼 네. 취급되어지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동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서 해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가장 정치적 파워가 강할 때 네. 당선 초기 이때에 대통령실에서 포항시장에 누군가를 내려 꽂고 싶어하고 그것을 당시 뭐 도당위원장인지 시당위원장인지 이렇게 그 위원장에게 내려줬으면 이건 집행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컷오프까지 되었다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것은 상의가 아니고 설명이었다라고 네.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지방선거 그리고 또 1년 후에 있는 강서구청장 재선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이준석 의원, 오늘은 윤 대통령이 이 당무 개입을 해왔다 이렇게 또 폭로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죠. 제가 성인 군장에서 그렇죠. 예. 제가 뭐 윤리 뭐 저 걸고 들어갈 때 뭐 글을 쓸 수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해 배짱 플레이 한 거죠. 예. 뭐냐면은 공천 관련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이런 걸 갖고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 전체 선거판을 날려먹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하면 선거유사고 한쪽에서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선거를 그러니까 하나 바로잡자고 전체 초과상관 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신분에 따라 공천했다고 당시에 판단하는 의원님 스스로 판단하는 지역구가 지금 나왔던 곳들 외에 최대 몇 곳 정도 알고 계세요? 그런 수치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적어도 그곳들에 국한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네. 그게 뭐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잘못한 거는 대통령이지. 네. 그리고 그분들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당대표에 대한 당무 개입은 계속 해왔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만든 겁니까? 네. 멀쩡하던 김기현 대표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준석 누가 잘랐습니까? 안철수 누가 전당대회 못 나오게 했습니까? 나경원 못 나오게 누가 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구체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강명규 의원님 일단 이준석 의원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당무 개입을 해왔다. 지금 이제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갑자기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네.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맞다라면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께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도 일을 같이 해봤어요. 당시 대표죠. 예. 그때 대표고 제가 일정 메시지 팀장이었는데 지금 자꾸 뭔가를 폭로한다. 뭔가 퍼포먼스보다는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뭔가 자꾸 폭로한다. 자극적인 말을 만들어서 자꾸 프레임을 잡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함께 일했던 우리 대표로서 제가 모셨던 분에게 담담하게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준석 대표의 그 뭐랄까요 정치적 지도자로서 희소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정말 담담하게 사실에 입각한 말씀만 하셔라. 자꾸 뭔가 폭로해서 본인의 그 희소성을 자꾸 절감시키지 마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복구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죠. 현재 야당 의원입니다만 자 시간이 꽤 지난 일을 잊어서 얘기하는 것 결국은 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도 이제 검찰 수사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자기 방어를 정치적으로 일정 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맨 처음 입당할 때 대표도 모르게 입당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간에 갈등이 좀 있었었고 그 중간에도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도 갈등이 있어서 두 번의 가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당시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무 개입을 해왔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장 속에서 본인의 현재 어떤 그 공천 개입이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본인의 연관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애둘러서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